전동 킥보드, 공유 모빌리티의 미래.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거리에 갑자기 나타난 이 킥보드들, 솔직히 통제불능의 야생적인 실험처럼 보였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단순한 유행을 넘어섰습니다. 스마트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를 설계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기둥으로 자리 잡고 있죠. 오늘 이 흥미로운 변화의 과정을 아주 명확하게 파헤쳐보겠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공유 전동 킥보드, 그저 스쳐 지나가는 유행일까요? 아니면 꽉 막힌 자동차들로부터 우리 도시를 되찾아줄 핵심 열쇠일까요? 사실 길거리를 어지럽히는 골칫거리로만 보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하지만 표면적인 현상을 넘어서 실제 데이터를 들여다보면요,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오늘 우리가 짚어볼 5가지 핵심 포인트입니다. 지속 가능한 도시교통, 도시 공간의 효율적 활용, 다양한 사용자들과 그 목적, 가장 뜨거운 감자인 안전 문제와 기술적 해결책, 그리고 마지막으로 향후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까지 빠르게 훑어보고 넘어가죠. 첫 번째, 지속 가능한 도시 교통입니다. 어떤 이동수단이 진짜 친환경적인지 판단하려면 단순히 타고 다닐 때만 봐서는 안 됩니다. 전체 수명 주기를 쫙 펼쳐놓고 봐야 하거든요. 물론 공유 킥보드는 달릴 때 매연도 전혀 없고 도시 소음도 줄여준다는 엄청난 장점이 있죠. 하지만 배터리를 만들고 운송하고 나중에 폐기하는 과정까지 전부 고려하면 꽤 복잡한 환경적 과제가 남습니다. 지속 가능성이란 건 이렇게 한마디로 딱 잘라 말하기 힘든 복잡한 방정식인 셈이죠. 그래도 전반적인 영향력을 보면 긍정적인 면이 참 많습니다. 도시의 팔팔 끓는 열섬 현상도 낮춰주고, 무엇보다 지하철역이나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 그 애매한 라스트 마일 연결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주잖아요. 근데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원래 그냥 걸어갈 거리를 킥보드로 대신 가는 거라면 환경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어요. 진짜 지속 가능성은 킥보드가 자동차 이용을 대체하고 기존 대중교통망에 무르르듯 자연스럽게 스며들 때 완성되는 겁니다. 두 번째 핵심 테마, 도시 공간의 효율적 활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의 한 거리 사례를 한번 볼까요? 도대체 누가 우리 거리를 지배하고 있는 걸까요? 명확한 교통체계의 우선순위가 없다 보니까 이 좁디 좁은 공간 안에서 보행자, 킥보드, 자동차가 그야말로 아슬아슬하게 뒤엉켜 있습니다. 도시 공간이 얼마나 비효율적으로 또 위험하게 배분되어 있는지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현실이죠. 여기서 우리가 정말 솔직해져야 할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길거리에 세워진 거대한 개인 자동차들이 차지하는 그 엄청난 면적과 공유 킥보드 한 대가 차지하는 아주 작은 공간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보도 위에 킥보드가 어지럽게 널려 있는 거요? 그건 킥보드가 너무 많아서라기보다는 애초에 우리 도시 공간의 대부분이 철저하게 자동차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서 다른 이동수단이 설 자리가 퍽없이 부족하다는 걸 보여주는 강력한 증상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뭘까요? 바로 공간을 과감하게 재편하는 겁니다. 바르셀로나는 슈퍼블록 프로젝트를 통해 거리의 주인을 자동차에서 보행자와 자전거로 완전히 바꿨고요. 오슬로는 도심 길가에 있던 자동차 주차장들을 아예 없애버리고 그 자리에 마이크로 모빌리티 전용 주차구역을 만들었습니다. 자동차가 독점하던 공간을 빼앗아서 더 가볍고 쾌적한 이동수단에게 안전하게 돌려준 아주 놀라운 실제 성공 사례들입니다. 자, 세 번째 주제입니다. 이번엔 기기 자체가 아니라 타는 사람들에게 집중해 보죠. 실제 사용자들에게 물어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유연성, 속도, 편리함, 그리고 접근성. 차가 꽉 막힌 복잡한 도심 한복판에서 원하는 목적지까지 내가 원할 때 쏙쏙 빠져나갈 수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시간 효율적이고 실용적인지 사람들이 정확히 체감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 연구회에 참여한 한 사용자의 말이 참 인상 깊습니다. 자율성과 이동의 자유를 느낍니다. 매일 겪는 시간적 압박을 줄여주고 제 일상적인 이동에 대한 통제감을 높여줘요. 맞습니다. 이건 그냥 바퀴 달린 쇳덩어리가 아니에요. 매일 지옥철과 교통체증에 시달리는 직장인들에게 이동에 대한 스트레스를 날려주고 심리적인 여유까지 되찾아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용 패턴도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초기에는 공원 같은 데서 재미로 타는 분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완전한 출퇴근 필수템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도로 인프라가 좋아지면서 이제는 연령대도 엄청 다양해졌고요. 특히 체력적인 한계나 두려움 때문에 일반 자전거 타기를 망설이셨던 분들에게도 차 없이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하고 문턱 낮은 대안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넘어갈게요. 가장 논란이 많고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이죠. 안전 문제와 기술적 해결책입니다. 여기서 아주 도발적이면서도 본질적인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전동 킥보드는 태생적으로 그냥 위험한 기기일까요? 아니면 지금 우리의 낡은 도로 인프라가 문제인 걸까요? 보통 뉴스에서는 시스템 전체의 문제보다는 자극적인 개별 사고를 엄청 크게 보도하잖아요. 우리는 이 익숙한 프레임에 한번 의문을 품어봐야 합니다. 실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도로 위 가장 큰 위험 요소들을 분석해봤습니다. 결과가 어떨까요? 교차로에서 덩치 큰 자동차와 엮일 때, 도로 노면 상태가 엉망일 때, 그리고 교통 표지판이 애매할 때 사고 위험이 가장 컸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심각한 위험은 킥보드 그 자체의 결함이라기보다 쌩쌩 달리는 자동차들과 뒤섞여야 하는 혼잡한 환경, 거친 운전 습관, 그리고 열악한 인프라에서 온다는 게 명백한 팩트입니다. 그럼 확실한 해결책은 결국 구조를 바꾸는 거겠죠? 시속 30km로 도심 속도를 쫙 낮추고 자동차와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전용도로를 깔고 또 경찰이 규칙 위반을 강력하게 단속하는 겁니다. 결국 안전을 위한 가장 1차적이고 확실한 답은 기기 규제보다 도로 구조 자체를 사람 중심으로 바꾸는 데 있다는 강력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첨단 기술도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GPS를 활용한 실시간 지오펜싱 기술로 보행자 전용 구역은 아예 진입을 차단해버리고요. 구역에 따라 앱이 알아서 최고 속도를 강제로 제한하기도 합니다. 지정된 구역에 주차 안 하면 반납 처리도 안 되게 막아버리죠. 예전에는 그냥 킥보드 잠금 푸는 용도였던 스마트폰 앱이 이제는 사람들의 규정 준수를 실시간으로 깐깐하게 관리하는 아주 강력한 도시 거버넌스 도구로 진화해버린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주제입니다. 향후 정책 발전 방향. 앞으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앞으로의 10년 우리 도시교통을 결정지을 정책들을 들여다보죠. 예전처럼 킥보드는 무조건 안 돼! 하고 전면 금지하거나 정의조차 애매하게 두던 주먹구구식 방식은 이미 실패했습니다. 이제는 기기의 무게나 속도에 맞춰서 위험도를 정밀하게 평가하고 유럽연합처럼 서로 조화롭게 기준을 맞춰가는 게 모범 사례로 꼽힙니다. 처음 킥보드가 등장했을 때의 그 막연한 공포와 과잉 반응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철저히 데이터에 기반해 체계적으로 도시 시스템에 통합하는 단계로 넘어온 거죠. 앞으로 정책이 집중해야 할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개인 소유 기기와 공유 기기를 법적으로 확실히 구분해주고 운영사가 가지고 있는 귀중한 이동 데이터를 도시와 의무적으로 공유하게 만들고 또 기존 대중교통 카드 하나로 킥보드까지 환승 결제되도록 묶어버리는 겁니다. 이건 공유 마이크로 모빌리티를 단순한 사기업 서비스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편하게 탈 수 있는 대중교통의 든든한 한 축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작업들입니다. 이미 훌륭한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어요. 유럽의 스마트시티 마켓플레이스 같은 이니시어티브가 대표적인데요. 시민들이 킥보드를 타면서 쏟아내는 그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싹 모아서 어디에 자전거 도로를 새로 깔아야 할지, 어디가 교통체증이 심한지 도시 전체의 인프라를 아주 지능적이고 거시적으로 계획하는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분석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공유 마이크로 모빌리티는 더 이상 어설픈 실험이 아닙니다. 일관성 있는 스마트한 규제, 그리고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지능적인 거리 설계만 딱 뒷받침된다면요, 이건 수십 년간 굳어져온 우리의 끔찍한 자동차 의존도를 확실하게 깨부술 수 있는 아주 성숙하고 강력한 지속 가능한 메커니즘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딱 10년 후 여러분이 매일 걷고 생활하는 그 도시의 거리는 과연 어떤 모습이게 상상하십니까? 그 넓은 공간을 또다시 거대한 자동차들을 위해 꽉 막힌 채로 내어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온전히 우리 사람들을 위한 쾌적하고 활기찬 공간으로 되찾으시겠습니까? 그 중요한 선택의 시간은 사실 이미 시작되었습니다.